지난번까지는 어깨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듯이 팔꿈치의 관절은 뼈가 3개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 말고 어깨는 관절이 하나지만은 팔꿈치에서는 관절이 3개예요. 그래서 이 팔꿈치에 생길 수 있는 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테니스 엘보 또는 골퍼스 엘보 뭐 이런 정도가 좀 많다고 느끼시는데, 그 외에 관절염, 그 다음에 알통 힘줄이 내려와서 생기는 염증, 이런 정도가 팔꿈치에서 생기는 4가지 주된 통증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선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절의 운동은 구부리는 게 있고 피는 게 있고 안으로 돌리고 밖으로 돌리고 이 4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절염에서는 특히나 어깨 50개는 밖으로 돌리는 게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팔꿈치에서는 운동 범위가 구부릴 적에는 거의 160도까지 구부러져서 어깨까지 손가락이 닿습니다. 그리고 필 적에는 0도죠. 그런데 피는 거에 제한도 있긴 있지만은 구부리는 160도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120도, 130도까지 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팔꿈치의 관절염이다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죠. 물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심을 하는 것도 좋지만 통증이 심할 적에는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관절 내에 주사를 주입하는 것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자마자 저 테니스 엘보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자분을 볼 적에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원칙은 몸에 손을 대서 눌러보는 것은 모든 진찰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여깁니까 하고 눌러보는 거죠. 딴 진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이 바깥쪽을 짚으면서 여기가 불편하다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바깥쪽에서는 이 손등에 있는 이 힘줄들, 손가락을 위로, 손목을 위로 제끼는 이것들이 전부 이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테니스 엘보우도 4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가장 많은 게 90% 정도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딱 누르면 거기가 아파요. 여기서 주로 90%가 일어나고 있고, 바로 위쪽,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인대, 그 밑에 근육, 이렇게 4가지 부위에서 원인이 생겨서 테니스 엘보가 발생이 되는데, 주로 90%는 이 튀어나온 뼈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진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환자분한테 주먹을 쥐라고 하고 주먹을 위로 제껴라 하면서 상대방이, 의사가 이걸 누르는 겁니다. 못 제끼게. 이때 아이고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하죠. 이때 2번째, 3번째 뼈에 와서 붙는 힘줄이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운동을 할 때 저항을 시키면 여기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테니스 엘보우죠. 여기에 과거에는 스테로이드, 뼈주사라는 걸 많이 놨는데 요즘은 거의 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줄이 녹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니스 엘보우는 손목을 위로 제껴라, 저항을 시킨다 했을 적에 그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거고, 한편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이 안쪽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통증은 여기서는 구부리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들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5가지 그룹으로 제 손가락을 보시면 이렇게 5개의 손가락이 여기 있는데, 첫 번째 손가락은 이 손을 안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게 당기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2번째 손가락에
해당되는 근육이 당기면 손가락이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시는 이 힘줄이 세 번째 거고요. 네 번째 거는 손가락 움직이는 여러 힘줄들이 네 번째에 해당되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손목을 안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아프다고 했을 적에 손목을 안으로 돌려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사 선생님이 이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환자분은 안으로 돌리려고 하고 의사는 막고, 그랬을 때 아이고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골퍼스 엘보우의 주 증상이고 진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이 알통 근육, 또 다른 근육도 있습니다만 알통 근육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깥쪽 뼈 저 밑에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죠. 거기에 해파리 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그때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도 환자가 팔을 안으로 이렇게 돌리고 의사가 제꼈을 적에 아파요. 이 부위가 아프다고 하는 건 알통염증이고, 이 부위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골퍼스 엘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병들이 왜 생길까?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보통 이 외상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환자분들이 느끼는 건 거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외상을 받은 후에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처럼 모든 힘줄 인대들로부터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무 의자를 위에서 떨어뜨렸을 적에 벌어지면서 못이 삐져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또는 나무 의자를 10년, 20년을 쓰다 보니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나무는 괜찮습니다. 거기를 연결시키고 있는 못 또는 경첩, 이런 것들이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주로 모든 원인은 인대, 힘줄이 붙는 곳, 여기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대나 경첩은 환자 본인 보고 움직이라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면서 해봐야 이 인대가 잘못됐구나, 이 힘줄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연관통 또는 전이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관통, 전이통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할아버지한테서 병이 있는데 아들이나 손자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아파 하고서 대신 통증을 호소해 주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는 5, 6, 7살짜리 아기들이 자고 일어나서 엄마 나 무릎 아파 못 걷겠어 하고 쩔뚝거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소아마비인가 하고 얼른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왔을 적에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은 연관통이구나 하고 알기 때문에 무릎을 사진을 안 찍고 고관절을 사진을 찍습니다. 엉덩이를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은 엄마는 그러죠. 왜 무릎이 아프다는데 사진을 엉덩이를 찍습니까? 이게 연관통입니다. 실제 병은 고관절에 염증이 있는 건데 통증을 호소하기는 무릎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팔꿈치에 생기는 연관통이 있다고 했을 적에는 일반 질병과 구분하는 거는 일반 테니스 엘보는 짚습니다. 나 여기가 아파요. 골퍼스 엘보는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짚는데 연관통은 두루뭉실하다고 표현을 하죠.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이때는 여기를 진찰을 해도 아무 소견이 안 나옵니다. 연관통은 거기에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혹시 어깨가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해서 어깨를 질병을 찾으면 거기서 병이 나오고 어깨 질병이 고쳐지면 이 팔꿈치에 있던 통증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어깨 회전근 파열이 심했었는데 어느 날 연관통이 생겨서 여기가 그렇게 아픈 겁니다. 이게 연관통이죠. 그래서 제 어깨를
프롤로테라피를 통해서 어깨 치료로 끝냈더니 이 연관통은 자동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관통을 꼭 한 번쯤은 기억을 해 두시고, 뭐 진단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